2023년 8월 12일 저희 2부 네. 녹음 날이고 올라가는 거는 8월 네. 23일 되겠네요. 맞네요. 네, 23일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 2부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37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부는 저희가 저번 주, 아까 23일 저번 주 16일 날 말씀드린 대로 좀 헷갈려 죽겠네. 16일? 16일. 업로드가 이제 16일이니까 9월. 8월. 8월? 8월. 17일 아니야? 우리 목요일날. 맞네. 23일이네. 2차가 24일 아니야? 24일? 2차가 30일이고 24일이구나. 여기 헷갈려 있네. 수목이 헷갈렸어요. 헷갈려 있다고요? 네, 헷갈렸어요. 네, 오케이. 24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업로드는 31일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제가 계속 진행할게요. 31일 날 업로드 올라갈 거고 2부는 24일 날 이제 말씀드린 저희가 뭔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전하지 마.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핸드폰이 좀 떨어졌네요. 네. 전화 이복이 되겠죠? 네. 전화한다고요? 민호가 방금 전화한다고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도 여자친구가 있는 걸 보면 저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희 네. 좀 진지한 얘기라서 네, 소개팅 시켜드려요? 민호 씨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보고 좀 카피를 하겠습니다. 할 말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아무래도 제일 여기서 많이 약간 얘기가 됐던 게 이제 MC 일인데 네네. 평일에 하는 것도 얘기를 할 테지만 네네. MC 일은 이제 조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그냥 결혼식을 말씀을 드리면 듣는 입장에서 결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 결혼식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대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설 수 있는 자리예요. 네, 누구나 설 수 있고 물론 책임감도 따라가지만 네. 너무나 이렇게 막 뭘 하려고 하지 않으면 되는 자리라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 사회자 보는 단상 위에 포디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고 뭐 이렇게 사회자 석이 있는데 예. 그걸 보통 포디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진행하실 때 꼭 물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자석 그리고 뒤에 스캔이라고 조명불을 끄고 켜고 뭐 어머니 들어오시면 다시 조명불 켜고 끄고 뭐 이런 곳이 있어요. 말 그대로 동선 자체를 그 사람들이 불빛을 꺼주고 켜주고 뭐 이런 음악 소리 켜주고 낮춰주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엔지니어 같은 분이네. 보통 스캔이라고 불러요. 스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가면은 예. 보통 짬이 있는 친구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면 쓱 보면은 이분이 스캔이구나 하면서 스캔이세요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아니더라도 거기 예도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도분들께 예시 도우미 분들을 예도라고 합니다. 분께 혹시 시작이 되면 결혼식 시작이 되면 포디움 쪽 그러니까 사회자석이 불이 꺼지나요 켜지나요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처음 하셨을 때도 그냥 가서 물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이걸 왜 그러냐면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본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꺼지면 안 보여. 네,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네요. 그럼 막 엄청 당황하겠죠. 말도 더듬고 준비한 내용은 사실 종이 안에 다 있는데. 그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사회자석에 불빛이 들어오게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사회를 볼 때 대본을 이렇게 보고 하는 것보다 안 보면서 자연스럽게 해야 더 좋은 것이고 사실 말을 저는 것보다 차라리 대본을 보는 게 좋은 것인데 그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자기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 민호 씨 잘 들으세요. 네네. 지금 새겨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 않을까? 당황은 하게 돼 있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집에서 몇 주 전부터 준비했어? 아니요. 민호 씨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보통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리 같은 거군요.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군대, 뭐 여러 군데 뭐 직장, 그렇죠? 다 통일됩니다. 인간관계 그런 거 친해지고 싶으면 뭔가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이상해진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친해질 사람은 친해지고, 그죠? 뭔 느낌인지 알죠? 뭐죠? 저희 주먹 치는 거죠? 저희잖아요, 저희. 아니 주먹 이러고 있어요. 민호가 나한테 생각나는 게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웃겨. 뭐요? 뭐 끝나고 같이 놀 거야? 끝나고 뭐 이렇게 할 거야? 나랑 친해질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게 난 무슨 좀 웃겨. 야 내가 무슨 그런 질문을 그렇게 했냐? 뭐라 했지? 너 나랑
아니 뭐 밖에 나가면 인사할 거야? 아 그렇게 얘기했나? 난 차갑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아니 나 처음 들어봤어 근데 또- 민호한테 또 그런 생각하니까 또 향수에 젖는군요. 아 잘못 맞아요. 얘기했다. 네. 예. 그런 날들이 돌아와서, 있었죠. 아예 돌아와서 예. 아니, 저 좋은 의미로. 또, 좋은 또 의미로. 한시를 얘기할 것 같아서 네. 예. 어쨌든 돌아와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은 결인데 대본을 숙지하시는 건 좋대. 뭔가 내용을 먼저 숙지하시는 것보다 순서를 먼저 숙지하시고 내용을 숙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네. 보통 뭐 개식사, 개식사. 네. 그 행사를 연다는 의미에서 개식사. 그래요. 뭐야 얘기해봐요. 개식사. 예. 개가 식사를 하나. 아니요. 개식사. 당신 개띠 아니잖아. 저 개띠예요. 개띠. 주먹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봤죠? 야, 나 이거 진짜. 얘 지금 벌크업 했다고 진짜 190을 나 잡으려 그래. 191입니다. 191을 나 잡으려 그래.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정정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네. 하여간 얘기해 주세요. 네, 개식사. 어디까지 얘기했지? 개식사. 아, 진짜 헷갈려 죽겠네. 개식사하고 보통 화촉점화를 하고 양검원님 와서 불 붙이고 이런 순서들을 네. 차라리 그걸 외우시는 게 좋아요. 누군가 왔을 때 야 개식사 다음에 뭐야? 화촉점화 다음에 뭐야? 뭐야? 이게 아는 게 낫지. 뭐 내용을 막 뭘 하려고 외우는 것보다 그 순서를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알면 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멘트야 평소에 자기가 욕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요즘 유튜브에 치면 잘 나오는데 그 내용마저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내용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색깔을 내시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그 대본대로 읽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플이즈 베스트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많이 봤었는데 네. 사람들 이제 사이에 보는 것들 다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아무리 뭐 준비를 하고 해도 진행하는 뭔가 느낌이 네네. 다 자기 남아 있어. 나는 애초에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항상 그걸 누르면서 하거든요. 진행을 할 때. 진짜. 네. 말도 되게 빠르고 성격도 막 급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그게 다 고스란히 남아 있어. 왜냐면 제가 7월 1일에 친한 친구가 결혼했었는데 그때 2MC를 봤어요. 진짜요? 근데 결혼식은 사실 2MC가 없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네. 그땐 직접 아나운서님이었어요. 지금 활동하시는 아나운서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같이 했는데 네. 아나운서님이 중간에 좀 빠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눌러놨거든. 근데 눌렀는데도 그때 아차 싶은 거야. 이게 내가 확실히 고질병이구나.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던 자리였어요, 사실. 너무 좋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알면 좋아요. 발음 발성 뭐 사실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들이 뭔가 성격이 처음에 요즘에 좀 어떤지 원래 어떤지 이런 걸 좀 알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웃기게도 이런 예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봤던 건데요. 네네네. 친구 사회자가 오셔가지고 그 축사가 아닌데 사회자면 축사를 보통 안 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하는데 네네네. 마지막 집인가 행진 전에 갑자기 그 있잖아요. 차태현 씨 영화 네네네. 그 OST 있잖아요. 차에 내 여자친구는 어떻고 저떻고 I believe. 그거를 핸드폰을 갑자기 꺼내가지고 마이크에 댄 다음에 그걸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다. 민호 이런 거 안 하는구나. 이런 스타일 아니구나. 다행이다. 끔찍하네. 근데 어떻게 되셨죠? 실제로 스캔 분이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단독적으로. 근데 자기만의 이벤트를 준비한 거구나 그 사람은. 근데 사실 나름 좀 스무스하게 만무한 게 핸드폰에 마이크를 대고 이러면 사실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뭔가 되게 쳐다볼 수 없었던 눈이 없어 보이는 찔끔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고 스캔분들 얘기를 하면 사실 전문 사회자는 뭐 오케이인데 외부 사회자가 되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뭘 할지 몰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 멘트는 섞되 많이 하기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신부님들이 싫어하니까요. 근데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그런 오그라드는 면에서 신랑들이 종종 자기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잖아요. 또 뭐 예 하나 드릴까요? 있어요? 엄청 많죠. 네네네. 네. 신랑님이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콘서트급. 진짜요?
그때 신부님들 표정 보면 똑같은데 아, 선글라스를 끼고 아, 싸이의 그 연예인을 아, 줬던 아, 경험이 있고요. 안 좋았나요? 뭐 반응은 괜찮습니다만 사실 아, 저는 그래? 신부님 얼굴을 이제 다이렉트로 보는 사람으로서 네. 아찔했다. 그리고 뭐 민호 씨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랑은 축가하되 맞아요. 아니 그냥 해도 해도 그거예요. 반도 안 된다. 네, 해도 뭐 그냥 네, 네. 진짜 잘 부를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네. 그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축가를 불렀던 사람 2번 봤거든요. 네. 아는 본인이 아니면은 스스로 본인이 부르셨던 분을 2번 봤는데 한 분은 그냥 일반인이죠. 노래를 잘 못해. 근데 그 노래를 이제 이벤트라고 해서 곡을 받았나 봐. 전문가한테, 전문 작곡가한테 곡 자체를 받고 뭐 가사를 쓰고 막 그랬었나 봐요. 아이고 근데 손으로 안 이제 가사를 읽고 안 돼, 들고 벌써 안 돼.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노래를 부르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웅얼거리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나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형이거든요. 10몇 살 많은. 네, 아버지 제자분이신데 엄청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뭐. 근데 결혼식 하실 때 그거 보고 나는 결혼할 때 절대 노래 부르지 말아야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형인데 아는 형이 뮤지컬 배우야. 노래를 엄청 잘해. 연기도 엄청 잘하고 노래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서 무대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도 결혼식장에서 떨더라. 떨지.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삑사리가 난 거야. 근데 삑사리가 한 번 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는 거야. 고음에서. 고음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잘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곡을 불렀던 것 같아요. 어떤 곡이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근데 한 번 삑사리 나니까 계속 높은 곳에서 계속 삑사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해도 진짜 잘해도 중간도 못 간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잘해야 돼. 음향도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음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연 무대의 음향이 아니더라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리버브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없고. 없어요. 거의 생이고. 예. 실제로 가수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후각 씨도 봤고 강균성님도 봤고 했는데 그냥 생이고. 제가 일반인 기준으로 잘 됐다라고 봤을 때는 반응이 좋았다 싶을 때는 거의 신랑 친구. 신랑 친구. 신랑 친구 정도고 신랑이 진짜 잘 부르는 경우는 아예 없었고요. 네. 제 친구도 노래를 잘 부르지만 부르지 않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축가 경험이 2번 있는데.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잘 불렀어요? 딱 그 느낌이었어. 내 실력의 반의 반. 진짜. 실력의 반의 반이 나와. 왜냐하면 준비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도 좀 쳤다.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 곡도 잘 골랐고, 뭐 엄청 높지도 않고 잘하면 좋겠다 했는데. 직접 내가 불러보니까 그렇게 안 돼. 물론 이제 그 들었던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그래서 그 이후로 저 안 불러요 아예. 그래서 축가 그 이후로 안 해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물론 계속 이제 시간을 투자하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제 동생한테 맡길 생각입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동생이 사실 외부에서 하는 게 기가 막히게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있어요. 신랑이랑 할 때 신랑 친구분들 할 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 게 신부님이 불러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진짜로. 되게 멋있어요. 네. 소개할 때도 되게 재밌고. 진짜. 또 신랑 몰래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래. 네. 나중에 뭐. 그럼 뭐 제 아내 될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너가 노래 불러줘? 아니 이런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 이런 경우가 있고 사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줄에 있는 예식 없는 예식 이렇게 한데 결혼식 얘기 좀 더 궁금한 게 아무래도 물어보세요. 네. 사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 동디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식이 어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성향 차이긴 한데 일단 이상적인 동디 거 생각에. 저도 F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진심 담긴 좀 그런 시간들이 되게 사람들 많이 울려요.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시간? 그러니까 덕담이라는 게 있고 성서논문 다 들어봤죠. 네네네. 네, 덕담이 있고 뭐 축사가 있고 이런데 아빠나 엄마께서 특히 딸 신부를 위해서 올라와서 등단하셔가지고 읽는 경우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울어요. 그리고 축사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나는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축사인데 뭐 그런 걸 따져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음향 자체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뭔가 잘 전달이 되고 뭔가 그 글도 민호처럼 글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좀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축사를 하실 때 확실히 좀 와닿는 게 많아요. 그리고 축사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반인 중에 한두 번 봤던 것 같아요. 센스가 중간중간에 이제 막 이제 드립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상적인 결혼식은 사실 뭐 축가도 사실 여러분들 2개 이상이면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많잖아요. 네. 지루해요. 그리고 솔직히 뭐 그분들한테 너무 축복이지만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민호 씨 말대로 요즘 추세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분 내외를 네네. 뭔가 선호하기 때문에 주례 없는 예식을 좀 더 선호를 하고요. 그렇군요. 맞아요. 20분 내외. 주례가 길어지면. 네. 다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주례가 긴 거를 올라가셔서 자기는 주례 뭐 길게 하지 않는다.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이 좀 길게 하시더라고. 항상 초반에 자기는 그걸 안 돼. 그래서 자기는 길게 안 하실 거래. 근데 막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야. 일단 첫 번째부터 길어. 첫 번째 이렇게 긴데. 최근에 갔다 왔어. 최근에 주례 있는데. 최근 아니고. 갔다 왔나 근데 또 본데? 9월달에 한번 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9월 초에. 어쨌든 네. 하여간 주례. 그래서 저는 주례를 맡길 분도 없고 사실은 뭐 보통 은사님한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니 난 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뭐 10년 연락 안 한 지도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되게 그죠, 감사한 네, 일이고 근데 그죠. 추세가 여러분들 주례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나이대가 저희랑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죠, 그분들의 결혼식은 사실 당연한 그런 시간들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요즘은 이벤트 같은 거 안 하려고 하고요. 신랑 신부님이랑 통화를 하면 항상 신부님이 깔끔하게 좀 유쾌하게 좀 밝게 너무 들뜨지 않게 그러니까 차분한 이런 것들을 너무 근데 다 그 결이 너무 좋다. 그렇죠. 그리고 거의 다 그래요. 네. 유쾌하지만 너무 들뜨진 않게 네. 텐션 너무 높지 않게. 그리고 이제 저희 남자들에게 좀 팩폭을 날리고 싶은 게 준비를 보통 신부님이 하나 봐요. 왜 거진다 신부님이요. 맞죠. 진짜 거진다. 진짜 결혼하셨던 분들 뭐 다 맞아. 남자 여자 당연히 다 이제 대단하시지만 여성분들이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항상 통화할 때 느끼는 바는 내가 좀 나서야겠다 결혼할 때는. 나도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항상 보면 뭐 결혼 준비 나만 해? 이러면서 막 남자랑 여자랑 싸우잖아. 맞아. 딱 그 멘트. 그런 거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 하는데 하는데 또 생각이 근데 이런 거 그냥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치.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하나 다 케어해? 그치. 하면 하겠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우린 결혼 준비를 안 해봤으니까 이제 쉽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남자는 조금 결혼식에 대해서 막 엄청난 로망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 막 어렸을 때부터 나 어떤 결혼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없잖아. 맞아. 그냥 누구랑 결혼하는지가 중요하지. 맞아. 예. 그래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청첩장을 많이 만들다고 하면 종이를 만들지 그 폰트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걸로 다. 근데 그 뭐 종이 재질도 막 다. 맞아. 그런 거 다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좀 그 과정 속에서 힘들겠지만 확실히 그런 우정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깊이가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사랑의 깊이. 다른 쪽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넘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 온라인 접촉장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모바일 접촉장. 근데 그거는 단가가 센가요? 단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요즘 그 느낌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만나서 주고 조금 상황이 애매하거나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냥 모바일로 주는 경우가 요즘 추세래요. 다 모바일로 하더라고요. 네. 또 우편으로 다 보내고 막. 그리고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좀 됐냐면 코로나가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청이 핸드폰으로. 그런데 깔끔하잖아요. 요즘 그리고 모청 잘 나와요. 홈페이지도 막 해가지고 거기 댓글도 남기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돈도 보내고 그렇게 결혼식의 얘기는 좀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에 아마 시간 더 길어질 저 혼자 다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뭐 등 깨지는 거 뭐 네, 엄청 많아서 이렇게 보니까 나 많이 경험했네요. 어쨌든 거의 뭐 매주마다 가가지고 하시니까. 맞아요. 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제 MC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민호 씨 좀 전달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본인. 그러니까 이게 직업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 직업도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뭔가 네. 뭘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서 전문성을 띠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서 아니 뭐 얘기한 난 직업적인 근황을 물어보는 줄 알고 사실은. 그것도 얘기해야죠. 왜냐면 나도 그래서 난 이런 전문적인 이런 걸 보면서 나는 할 말이 있나 싶어가지고. 아 왜요? 사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네. 많거든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래퍼들은 발음을 어떻게 신경 쓰나, 발음을 그리고 펀치라인 같은 걸 어떻게 구상을 하나. 왜냐면 민호 씨 앨범 들으면서 네.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단어를 제가 알아도 그 앞에 그러니까 머리가 다른다는 느낌? 맞아, 생각하는 맞아. 구조가 다른 느낌? 맞아요. 뭐 유명한 래퍼들이든지 민호라든지 들었을 때 네. 좀 신기했어.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고 하죠.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말 그대로 재능,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서 하는 건지 네네. 정말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일단 가사 같은 경우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사 쓰는 것부터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궁금했어요. 비트를 먼저 들으시면서 가사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그냥 비트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야? 어떤 가사를 쓸까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데, 와 신기하다. 비트를 듣고 이제 여기에다 어떤 걸 쓰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가사를 먼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 신기하다.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나서 비트를 정한 다음에 그걸 어울리는 비트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가사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방법 두 가지네요. 아예 가사를 다 쓰고 거기에 비트를 맞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그러면 어렵죠. 그거에 찰떡인 비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와 그러면은 이게 비트에 따라서 또 가사가 달라지고. 그죠. 비트마다 다르고 BPM이 또 다르고 비트의 색깔이 다르고 이건 악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또 따라 다르고 악기 유무에 따라도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꽉 차 있는 악기다. 조금 이 그 비트가 꽉 차 있다 볼륨이? 이러면 볼륨이라기보다 그죠, 볼륨이죠. 왜냐면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쨌든 소리가 내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미 비트가 복잡한데 내가 랩을 복잡하게 해버리면 그럼 들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런 것까지 피로해요. 신경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비트가 어려우면 랩을 심플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비트가 어려워서 아예 랩도 완전 세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 선택이거든요. 그 래퍼만의 색깔인데. 비틀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느 정도 아티스트들마다 자기만의 공식이 어느 정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빡세다 그러면 랩을 좀 간단하게 하는 편이고, 최소화하고 비트가 좀 단순하다 그럼 아예 빡세게 해버리고, 아예 랩을 막 이렇게 바다닥. 근데 그걸 하다가 또 질리면 그걸 좀 꼬아가지고 비어 있는데 그냥 나도 그냥 비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만 봤을 때 정해지는 건 아니고 또 마디마디마다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제 보통 벌스 하나가 16마디라고 하거든요. 그건 들어봤어요. 네, 16마디인데 한 마디의 라임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도 생각을 하고, 미쳤다. 그거 한 마디를 다음 마디랑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 또 내용도 또 생각해보고. 그렇죠. 내용도 이어가야 되는데 플로우도 이어가야 되고 라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는 일이 아니네요. 근데 그걸 또 네 마디 이제 범위로 또 나눠서 저거 해야 되고 또 유닛으로 만들어야 되고, 와. 그걸 총 한 벌스 안에서 이제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죠. 그럼 네 마디 노래 네 마디, 하나에 네 마디. 몇 벌스죠? 그건 뭐 다 다르지만 보통은 뭐 벌스 2개에 훅 2번 들어간다고 치면 보통은 거기다 브릿지 뭐 8마디 정도 하면 훅이 보통 8마디니까 뭐 16마디 32마디 이제 32마디에 48마디 거기다 8마디 더하면 56? 뭐 56마디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러면 한 뭐 2분에서 3분짜리 곡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은 더 길게 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아예 짧게 하는 추세기도 하고. 네, 미국 래퍼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쇼폼이 아무래도 유행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길게 만들어봤자 어차피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냥 아예 짧게 만드는 경우도 그래도 영향이 있고. 있네요. 네, 어느 정도 있죠. 시대에 따라 다르고
이게 싱글로 들어가냐 앨범으로 들어가냐 이거 설계하는 것도 또 달라지고. 아 되게 어렵다. 왜냐 앨범은 또 앨범 하나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또 곡이 또 하나씩 있고. 이걸 뭐 다 똑같이 맞춰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치. 그래도 이 색깔이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앨범 준비를 한다는 게 그렇게 길구나. 그죠, 엄청. 근데 저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아니, 보통 진지하지 않아요? 자기 앨범에는? 편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되려. 그러니까 뭔가 막 그렇진 않지만 본인의 색깔 내되. 저 같은 경우는 가사의 내용 자체를 조금 딥하게 쓰는 편이라서 내 인생에 대한 얘기를 쓰다 보니까 그게 좀 걸러지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단어 선택도 유치한 단어를 쓰면 그 곡의 무드가 아예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많이 알아야겠는데. 너무 딥하면 또 너무 이게 진지해지고. 너무 진지해져서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사운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는 편인데, 뭐 사실 요즘 래퍼들은 오히려 내용 없는 가사, 조금 내용 없는 가사. 뭐랄까 그냥 재밌게 많이 쓰시는. 조금은 가볍게. 좀 나오는 대로. 네네. 좀 하여튼 뭐 좀 좀 거짓말도 네. 거짓말도 네. 좀 섞고 조금 진짜가 아닌데도 뭐 이렇게 쓰시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밌는 거죠. 뭐 자기는 서울대 안 나왔는데 나 뭐 서울대 나와서 뭐 총으로 사람을 쏴 죽여 막 그런 가사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죠. 그런 문화인 거죠. 그게 재밌는 거고. 근데 다만 내가 그런 걸 안 쓸 뿐이지. 이게 민호는 그렇지 않다. 오늘 좀 래퍼로서의 뭔가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가사를 어떻게 외워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곡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죠. 가사를 어떻게 외워? 이 생각이에요, 사실 저는. 저도 항상 그게 문제고요. 당신은 문제면 안 되잖아. 네. 당신이 문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대에서 가사를 절기로 굉장히 유명하기 진짜요? 근데 어떻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것도 저는 건데 네네. 그 곡을 떠올랐을 때 그 느낌이 다 이제 자기가 썼으니까 생각나는 건가? 그러니까 가사를 전적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항상 리허설 때 엄청 절거든요. 그거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엄청 불안하죠. 리허설 때 절면? 그래서 연습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 생각에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전파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 저 새끼 연습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공연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저도 거의 19년도에 마지막으로 공연하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근데 뭐 하여간 향후에 있나요? 민호 씨? 있어야죠. 있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뭐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야외에서 라이브를 하는 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이라서. 근데 그때 무조건 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 약간 뭐 알려줄 게 있어요? 가사를 뭐 전다고는 하긴 했지만 사실 그런 느낌인가요? 본인이 썼으니까 본인이 자연스럽게 그런 거 없어요. 죽자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와 미쳤다. 죽자고 외우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물론 그런 썼던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썼던 걸 다시 보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막 읊으면서 네, 노래하면서 계속 보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렵냐면 비트를 쪼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려줄 게 있어요? 네, 예시를 좋네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담기나요, 근데 민호 씨? 뭐 어차피 뭐 비트 안 틀어놓고 뭐 이거 공개 그래요. 발매된 곡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면 뭐 제가 한번 최근에 좋습니다. 썼던 것 중에 훅이에요. 네. 이게 좀 뭐 아이돌 곡이랑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발매를 안 했는데. 네. 차리 피커 소란스러운 스피커 지가 쪽속인 줄 아는 픽포켓 피커 손 내 스트레스 원이 예민한 내 신경 시절 더 매스 내 사이렌스 비켜 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라이밍이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을 때가 있냐면 그런 디테일한 내가 이런 단어를 썼었나 안 썼었나 하는 것들이 겹칠까봐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체리 피커 소란스러운 스피커 지가 똑똑인 줄 아는 픽포켓 피커 손 내 스트레스에 원인 예민한 내 신경 시즈 더 매스 내 사이드에서 비켜 이건데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에선 예시가 없나? 뭐 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라든지 아니면 더 뭔가 그렇게 문장에서 중요하지는 않은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종종.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내가 이 단어를 썼나 저 단어를 썼나 문득 랩을 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런 섬세한 것들이 갑자기 혈관이 막히듯이 머리에서 딱 막혀. 아 그럼 가사를 까먹게 되는구나. 그냥 그때부터 다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블랙아웃. 그래서 뭐지? 그런 조그만 하나하나가. 근데 지금 굉장히 예시를 잘못 들었는데 잠시만요. 뭐 다른 게 무슨 뭐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수식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네네. 부사나 이런 것들이 뭐 부사나 그런 것들이 조금 근데 이걸 문제가 썼나?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썼나 저걸 썼나 하다가 이제 까먹게 되는 경우라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박자를 쪼갤 때 일부러 넣는 조금 가사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게 보여주고 싶은데 준비를 해놨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아니 안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리스타일로 이제 프리스타일로 하는 거. 오케이 이런 거 제가 나 존나 센티멘털 날카롭지 내 말에 베이게 해 내 감정을 가두기는커녕 다 매겨버릴 거야 쌍년들 목매이게 같은 말을 매번 반복해 그래 그러다가 내 귀가 붙겠어 재활용은 쓰레기만 하자 근데 너는 소각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난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요. 오, 네. 근데 여기서 뭐 같은 말을 매번 반복해 그래 그러다가 내 귀가 붙겠어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쓴 가사 중에는 매번 네. 이런 단어나 그래라는 단어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니야. 그냥 문장이 문장에서 말이 되게 그리고 박자에 맞게만 이어주는 그런 느낌인 거지. 이게 여기서 엄청 메인이 되는 단어들은 아니야. 네네. 근데 메인이 되는 단어들은 내 머릿속에 꽂히니까 기억이 잘 남는데. 나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 나라는 단어가 들어서 가더라고. 뭔 느낌인지 매번이었나 정확히 다시였나 알겠네요. 또였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그치 거야. 이런 비슷한 단어들은 많으니까 내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헷갈려. 내가 써서 내가 더 헷갈려. 왜냐면 이걸 썼던 내 감정이 있었으니까. 그쵸. 이걸 어떻게 쓸지 고민을 했었던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썼었나? 그래서 계속 진짜 내가 랩을 한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랩을 다 뱉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도 무대에서 또 절기도 하고 살짝 긴장하거나 나 잘해야지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이렇게 근데 공감되는 게 사실 네. 저도 이제 무대 서다 보면은 행사하다 보면 잘해야지가 발목을 잡아요. 맞죠. 그냥 날 보여주면 되는데 네.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부담이 있죠. 네. 그냥 내 모습을 그냥 시원하게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데 맞죠. 어디든 그쵸. 그런 게 좀 있어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스파울 할 때 웃겼거나 이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없나 보네, 그죠?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건 없네요, 아쉽게도. 어쨌든 뭐 민호 씨 더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일단은 시간이 좀 애매해서 민호 씨가 준비한 내용이 있나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뭐 제일 저번 화에서 얘기를 해 25화 1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의 연장선인데 이제 진짜 유튜브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생각은 뭐 날 불러주는 것이 없다면 내가 그 판을 만들겠다. 이 생각에서 시작된 거긴 한데 뭔가 사실은 브이로그나 좀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음악과 관련되지 않은 유튜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요? 음악이 싫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민호 씨의 왜냐면 난 뭐 패션도 좋아하고 뭐 운동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니까. 근데 이번 앨범 내고 나서 조금 이런 반응들이 조금 내가 아티스트 적으로 조금 멋이 없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면 가장 내 멋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야외에서 뭐 라이브 이런 걸 하면 사실 뭐 장비 나 다 있겠다. 나 엔지니어도 할 줄 알지. 그렇죠. 우리 히스토 하면서 릴스 다 만들어봤지. 그렇죠. 세로폼으로 다 만들면 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뭐 난 사실 옷 입는 거 좋아하니까. 그럼요. 그런 거 섞어가지고 좀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플러스 내가 해외여행 가는데 해외에서 그쵸. 이런 거 찍어보면 얼마나 재밌겠어. 맞아. 언제 한번 또 찍어보겠어. 유럽에서 나라마다 다 하나씩 찍어보는 거지. 거기다 일본까지. 그럼 진짜 재밌겠다. 뭐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용기가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난 일하는 거니까 뭐 쪽팔리면 어때? 나 맞아요. 일하고 있는 건데.
뭐 저 사람들도 아는 거야. 네, 민호 씨 예전에 그 일본 영상 브이로그 봤는데 잘 만들었다고. 아 진짜요? 저는 딱 그렇게 느꼈어요. 약간 우리가 볼 수 있는 브이로그 느낌, 편안한 브이로그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다행이네. 잘할 것 같은데. 네.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요즘에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 정도의 근황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동준이 덕분에 내가 랩도 하고 여기서 그랬나요? 지금 방금 전에 랩했잖아요. 뭐 그것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어쨌든 민호랑 다르게 이제 저랑 다르게 민호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죠. 항상 아티스트가 되고 싶으니까 그만큼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사실 저는 뭐 어떤 코멘트나 도움을 주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민호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잘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옆에서 해주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길거리 인터뷰로 좀 진행을 할 거고 컨텐츠 여러 가지 길거리뿐만 아니라 아마 더 건드릴 것 같아요. 사실 피곤하시군요. 예 제가 아침부터 일을 금촌을 이제 갔다 오는 게 좀 빡세서 금촌? 파주 와 돌잔치를 거의 파주에서 해요. 돌잔치는 미친. 사실 결혼식은 사실 지금 제가 인프라를 좀 넓혀놔서 네. 아주 나이스하게 네. 하나하나 성장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누구한테 받지 않고 얼마나 대박입니까? 제가 혼자 이제 어플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돌잔치는 아직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외주를 받고 제가 가서 이제 값싼 페이에 좀 진행하지만 돌잔치는 참 재밌습니다. 뭐 더 얘기할까요? 난 너무 좋죠. 돌잔치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는 민호는 어때요? 가벼운가요? 돌잔치? 어때요? 행사 느낌이 어때요? 행사 느낌? 네, 딱 들었을 때 돌잔치 들었을 때 그냥 돌잡이다 이런 느낌? 아니 난 조금 무거운데. 무거워요? 진짜? 형식적인 자리다라는 생각. 진짜? 예의를 차려야 되는 곳이야. 그래요? 아니. 아니 느낌을 물어본 거예요. 느낌. 정답이 아니에요. 나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돌잔치인지에 따라 다를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이가 생겨서 민우야 내 아이 그러면 행복하겠지. 시우 돌잔치. 시우야? 아니야 그냥 정한 거야. 벌써 이름이 진짜 정한. 딸이야 아들이야? 아니 연애도 안 했다고 지금 뭘 딸이야 아들이야.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야. 근데 시우 이름 예쁘다. 이럴 줄 알았어. 왜? 이쁘지 않아? 넌 이미 상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 이시우? 시우 느낌이 나가지고 뭐야 민우야 내 시우 아들 돌잔치 하는데 너 올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행사의 느낌이 어때요? 딸 아니었어? 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장난이가 그때도 무겁나요? 아니 너무 좋죠. 난 돌잔치를 친가밖에 안 가봐.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나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게 사실 오는 사람들 다 이제 민호 씨가 말한 것처럼 친가라든지 큰애숙모, 뭐 큰할머니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진짜? 이거는 이제 나는 친가를 어렵게 생각해. 그 이유야? 만약에 그래서, 빼냈으면은 무겁지 않았어요? 또 외가 쪽은 좋아요. 또 편해? 반대로? 그러니까 같은 돌잔치인데 친가는 돌잔치 가면 조금 무겁고 그죠. 외가는 좀 편하기 때문에 돌잔치 행사가 그렇게 막 무겁지 않다? 이런 느낌? 기준이 되기는 사실 민호 쪽만 기준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그죠. 사람들이 이제 기준이 되겠네요. 네네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결혼식을 하고 이제 돌잔치를 갔을 때 되게 가볍더라고요. 진행 자체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도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 행사 자체가 누군가 아이를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가벼운 느낌이 들었고 안 좋은 가벼움이 아니라 결혼식도 가벼울 수 있지만 근데 제 스타일상 가볍게는 절대 진행하지 않아서 돌잔치에는 그렇죠. 조금 스타일이 변형이 필요했는데 요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골리는 죄송합니다. 그 인터뷰하러 오시는 분들을 골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어떻게 나 너무 좋아 그게. 좋다. 그게 민호였으면 좋겠어. 다들 부끄러워해. 이렇게 오면 뒷걸음질을 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부끄러워하시고 손 함부로 안 드시고 막 이러는데 제가 막 몇 번 질문하다가 그 분위기가 풀리면 오늘도 그랬어요. 되게 재밌게 하고 왔는데 돌잔치도 사실 사회자 결혼식 사회자와 똑같이 대중이 없어요. 웬만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민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알바몬 이런 데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말에 사회를요? 네. 그렇군요. 어디 회사 들어가서 좀 값이 싸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또 할 수 있어요. 레크레이션 그래서 강사분.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가서 그냥 뭐 행사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발음 발성이 괜찮으면 뭐 수월하게 갈 거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조금 교육을 받고 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 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떨립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멋있네요. 돌잔치 뭐 결혼식 저는 이제 이후에 뭐 토크 콘서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생각들로 이제 계획을 짜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평일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켠에는 옛날에는 막 이제 그만둘까 했는데 이제 좀 자랑스러운 게 제가 4년 차인데요. 배우는 게 좀 지나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진짜요? 세금 관련해서도 옆에서 막 어깨 너머 배우고요. 왜냐면 이제 이모부 혼자 하시기 때문에 재정적인 걸 다 하시거든요. 세금 계산서 뭐 연락하는 거, 뭐 재무조사가 아니고 뭐 그 세금 관련해서 연락하시고 뭐 거래 명세서, 뭐 세금 뭐 다 이제 두루두루 하시기 때문에 그 약간 고리를 좀 알아서 제가 다 하나하나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굴러가는 그 한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MC를 하든 뭘 하지 않든 저는 밥을 먹을 정도로는 살 수 있겠다. 배운 게 몸에 남아 있어서 납품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놀랐는데요. 저 화물차 끈지 10만 킬로 혼자. 와 진짜요? 그러니까 나는 놀란 거지. 미쳤다.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저한테. 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남아 있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남아 있잖아. 그 간에 있었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진짜 멋있다.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 물론 이제 운전병 앞에서 제가 뭐 괜히 죄송하지만 말 똑바로 해주세요. 운전병 아니고 운전관. 멋있었다. 좀 멋있게 운전병 뗀 지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몇 없다, 그렇지? 운전관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 야, 하사 김민호. 야, 전문화사. 그러면 중사 상사님들이 보시고 저 새끼 왜 저러냐고. 장기도 아니었는데. 근데 병사 입장에서 사실 간부라는 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사회생활이기도 하고. 그죠. 네. 이등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거를 누가 하겠냐마는 뭐 하시는 분들 많지만. 왜 했을까요?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저랑 같은 경우는 좋은 경험 아니에요? 난 너무 좋은 경험이었죠. 그렇죠.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거기 솔직히 하사에서 배우는 게 엄청 많았어요. 말이야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것도 뭐 지나온 일부니까 본인이 운전관을 뭐 한 이유도 있겠지만 했을 때 난 이건 너무 좋았다. 혹은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건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하나씩 뽑아줄 수 있어요. 네, 일단 단점을 제일 먼저 얘기하자면 운전관. 네, 운전관뿐만 아니라 전문 화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통제. 제약이 너무 많아서 통제. 네, 통제. 다 뭐만 하면 보고해야 되고. 그래요? 네, 어디 가면 다 보고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보고해야 되는 경우죠?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좀 사소하게 기억에 남는 거. 엄청 많이 혼났던 게 뭐였냐면 이사를 이제 비옥주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영 내에 있던 게 아니라 영 외에 숙소가 있었어요. 군인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제가 다른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이사 허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다른 데로 이제 옮기고 싶어서 저 혼자 살았는데 너무 막 시설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 이사하고 싶다. 인사 부사관 하여튼 그 사람한테 인사과 계신 분한테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명령이 떨어졌다. 이사 가면 된다. 그럼 저 뭐 하겠습니다 하고 이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개 털린 거죠. 왜? 주임 원사님한테 보고 안 하고 이사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고를 해야 되나. 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건 아니고요, 주임 원사님이. 뭐 알긴 알았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직접 언제 해야 된다 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가지고 원사님 저 언제 이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됐다. 예, 얘기네요.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한번 개 털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 때문에 개 털렸냐면 제가 외진을 잡았어요. 네. 외진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허리가 다쳤어. 운전 하사 때 얘기야. 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이제 외진을 잡았고 내가 한번 털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주임원사님한테 금요일마다 주임원사님 교육이 있어요. 뭐 주말간에 뭐 행실 똑바로 하고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뭐 여자랑 남자랑 같이 술 마시지 말고 이런 성교육 교육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끝나고 뭐 여단에 가실 일이 있으셨는지 뭐 바로 차 타고 가시려고 했는데 내가 와다다다 뛰어가지고 중성 사람입니다 주임원사님, 제가 다음 주에 허리가 아파서 외진을 네. 가고 싶은데 네.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 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나는 외진 가기로 했으니까 아침에 외진을 갔죠. 이제 장교님 선탑자 이렇게 배차 명령 떨어지고 그치.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소위랑 같이 가는데 갑자기 대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너는 어디 가냐? 네. 그래서 저희 외진 나갑니다 김민호 하사. 근데 너 누구한테 보고하고 나가는 거냐? 네. 그래서 복귀해라. 그래서 복귀를 했어요.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주임원 선생님 개 털렸어요. 뭐랍니까? 주임원 선생님 왜 보고 안 했냐? 아? 그래서 아니 저번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냐? 오늘 했어야 했다. 오늘 아침에 그러면 오늘 간다고 보고를 했었어야지 왜? 나 설마 했다.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 선임들은 다 그렇게 한 거지. 아니 당일 보고 안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제대를 한 게 있죠. 아 컸어요? 엄청 컸고 이미 제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군인을 어쨌든 민호 오래 씨한테는 하지 큰 않았던 스트레스였네요. 거야. 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보고 체계가 어디까지 내 사생활 모든 것을 다 보고하라는 그 느낌이 커서 네, 그것들이 너무 힘들었고 저는. 통제한 느낌도 컸고. 근데 만약에 그게 막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건 오피셜은 아닌데 내가 만약에 선임들과 술을 한잔 했더라면 운동을 덜 하고 주임원 사님이 좋아하는 족구를 했더라면 내가 좀 더 편한 군생활을 했을까? 좀 했으면 그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편한 군생활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 나는 돌아가면 할 거예요? 절대 안 할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나는 군생활을 늘린 이유가 있는데 난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전문화사를 지원한 거지. 내가 군인을 하려고 전문화사를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꼴까울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어차피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해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고 그 주임원 사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닌 게 또 내가 뭐 하나 잘못해봐요. 그럼 다 주임원 사님 탓이에요. 주임원 사님이 다 욕먹는 거예요. 책임은 이제 주임원 사님이 지시니까. 그 전문화서 어떻게 교육했길래 그딴 식으로 되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이해하지만 사실 뭐 제 성격상 너무 억압적이었다. 아 민호 씨의 기준으로 가장 큰 단점은 그게 단점이었다. 통제가 좀 많이 컸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장점은 사실 이건 저의 특인데 네. 일단 제가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저는 운전하는 거 진짜 너무 네.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친해진 게 그 소속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수송부 사람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우리 운전관님, 정비관님, 뭐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홍석길 하사, 유병현 하사라고 충성,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임도 계셨고 그리고 뭐 다 너무 좋았죠. 우리 수리관님이라고 또 귀여우신 분 계세요. 맨날 앞에서 욕하시는데 친데레여가지고 막 뒤에서 있어요. 엄청 챙겨주시고 앞에서 막 하면서 나랑 막 맨날 옷 얘기하고 막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버텼던 거야.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얘네들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라면 뭔가 난 뼈를 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뼈를 여기다 묻을 수 있다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주임원 사님한테 이렇게 혼나는 것들이 그들한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또 난 그게 걱정이었던 거지.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난 잘하고 싶은데 우리끼리 좀 더 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그런 거 앞길을 막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나는 조금 전역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할지 말지. 장기를 할지. 네. 근데 심지어 이제 실제로 장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근데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복종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주임원 사님이 그런 말을. 군대라는 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조금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건 그 체력 검정 있잖아요. 네. 내가 이제 저녁 날이 됐어요. 네. 근데 저녁 날 3일 뒤가 내 체력 검정 날인 거예요. 네. 그러면 체력 검정 왜 해요? 못하지. 저녁을 하는데. 없지. 근데 하고 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명령을 따를 이유가 있어요? 없죠. 어차피 난 저녁하는 사람인데 할 필요 없는데 난 하고 갔어요. 그냥 다 풀로 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특특 A 맞았거든요. 야.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특급 전사였잖아요. 윗몸을 네. 못했어요. 특급 전사는 아니었고. 그랬나? 특급 전사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하여튼 뭐 달리기 특급 맞았고 팔굽혀펴기 특급 맞았고 윗몸 A급 맞았는데 전 그것들이 다 우리 수송부 사람들 욕먹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했던 거거든요. 그 이유. 왜냐면 내가 가고 나서 그치. 야 김민호 그 새끼 봐라. 야 너네 수송부에 김민호 그 새끼 있었잖아. 너네가 제대로 교육 못 시켜가지고 그딴 식으로 된 거 아니야. 맨날 장난식으로라도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 사람 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네. 술 한잔 하면서 김민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도 싫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도 아니지만 뭔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꺼림직한 일들이 남기기 싫어가지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수송관에 의해서 수송관이 아니고 수송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장점도 사람이고 단점도 사람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약간 어디든 가면은 사람이 이제 연결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니까 전문 하나 하시는 분들도 파이팅이시고 꿈꾸시는 분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군인을 생각하지 않고 지원한 거지만 그쵸. 군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은 선택이죠. 왜냐면 맞죠. 이렇게 사실 쉽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그럼요. 많이 네. 없고 그리고 군인 연금이 또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건강한 군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군인 인터뷰할 수 있으면 또 전문적으로 민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화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군대 너무 케바케고 그렇죠. 너무 내가 개꼰대처럼 할 것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25화 2부를 좀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저는 MC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가 넓거나 유명한 건 아니지만 기초적인 뭐 돌잔치나 결혼식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민호 씨는 이제 유튜브로 차차 직업적인 부분들을 보여줄 생각을 하고 있다.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저희는 25화 이후에는요 한 2번 정도 26화, 27화는 저 혼자 와서 녹음을 할 테니까 지금 25화도 또 27화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25화 동디 43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